코인 투자자분들 안녕하세요. 코인 트레이더 고래 트레이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뉴스를 들고 왔습니다. 바로 이 XRP 보유자분들, 여러분들이죠. XRP 보유자들에게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위험 신호와 함께 중대한 경고가 발표가 되었는데, 자, 과연 이 부분들이 얼마나 좀 중대한 부분인 거고, 그리고 이게 혹시라도 XRP 리플에 얼마나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부분인 건지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하셔서 여러분들의 잔고 수익으로 돌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 따봉 버튼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고요. 자, 구독과 전체 알림 설정까지 여기까지 같이 눌러주면 여러분들 잔고 완전히 뒤바뀔 겁니다. 여러분 수익 많이 보고 싶으시죠? 댓글창에다가 수익이라고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계좌 수익으로 바뀔 겁니다. 자, 이거를 적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계좌는 나아지지 않을 겁니다. 모두 다 같이 수익 남겨주셔서 수익으로서 계좌 만들어 보시기 바랄게요. 자, 미스터맨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트위터의 사용자가 XRP 보유자들한테 여러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이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리얼파이라고 하는 이 토큰 프로젝트가 7월 3일 발표한 654조 달러 글로벌 부동산 시장에서 관련 주요 업데이트 어쩌고저쩌고 떠듭니다. 그 날짜가 7월 21일 날 XRP 원장에 공개가 된다는 부분인 건데, 자, 과연 이게 이 XRP 리플과 리얼파이라는 이 토큰에 무슨 연관관계가 있는 것인가? 자, 만약에 654조 달러, 와, 이게 그냥 645조 원만 하더라도 엄청난 금액인데, 이 규모의 자산이 어떻게 XRP 원장과 연결이 돼서 또 XRP가 좀 위기를 겪는 건지 대박이 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 실물자산 토큰화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물자산 토큰화 시장에서 결국 중요한 건 글로벌 부동산 시장을 XRP 원장을 활용하겠다, XRP 레저망을 사용하겠다라는 부분인 건데, 자, 그러면 사용량이 많이 늘어나면 이 XRP 리플로 굉장히 긍정적인 사이클로 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6월 7일부터 이 사전 토큰 판매를 시작하겠어요. 리얼파이 때문에. 근데 우리는 보통은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우리가 매수를 하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열심히 이렇게 이슈가 되고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리플랩스의 공식적인 확인도 없었고 리플 웹사이트에서 언급도 없었다. 평판이 좋은 제3자 파트너의 지원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XRP 레저방의 확장을 보여주고 사용성이 늘어나고 그 조언, 그 엄청난 금액은 지원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무시하고 가셔라. 자, 공식적으로 리플랩스에서 발표하는 내용만 믿고 가셔라.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도 정확하게 나오죠? XRP 보유자에서 주의사항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왔는데, 그 뭐예요? 독립적인 검증과 투명한 리더십, 그리고 리플이나 생태계 확인 없이는 XRP 보유자들은 회의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된다. 결국엔 무시하라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XRP 현물 ETF 이정표에 가까워지면서 XRP 리플이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최근에 많은 흐름들이 바뀌고 있죠.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데이비드 슈워츠 최고 기술 책임자입니다. 자, 결국 이 리플의 경영진은 뭐라고 말씀드렸냐? 자, 보면 미국의 국립은행 설립, 그리고 연방준비제도위원회 연준의 마스터 계좌 설립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제는 양지로 올라오겠다라는 부분들을 시사하는 부분인 거고, 결국에 미국은 뭐죠? 트럼프 대통령의 뒷배를 타고 리플은 엄청난 성장을 가져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과연 3년 뒤에 5년 뒤에 리플랩스는 얼마나 더 큰 미래 성장을 할 것인지 한번 지켜봐야겠죠. 자, 그러면서 경고와 함께 호재성 뉴스를 같이 나오고 있어요. XRP 가격 급등이 가장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경고를 말하고 있는데, 가격 급등을 올라오면 좋은 거 아니냐? 맞아요. 좋은 부분들도 있지만 악재성 뉴스가 되기도 하게 됩니다. 자,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자면, 이더리움의 가상머신, 이더리움 버추얼머신 호환선 통합 및 미국은행에 인가 신청을 했죠. 방금 보여드렸던 그 부분인 겁니다. XRP 원장의 기능 확장을 위한 리플의 지속적인 노력은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와 활용성 향상에 대해서 많은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자,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의 법적 공방이 잦아들고 있다라는 부분인 건데, 2023년 약식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XRP가 거래소 판매될 경우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이 내렸어요. 결국엔 증권법 위반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나왔었습니다. 일부 무죄 판결이요. 근데 기관 투자자들한테 판매했던 거는 유죄 판결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 기관 투자자는 유죄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2025년 6월, 저번 달이죠. 당사자들이 합의안을 기각을 했다. 법원에서 합의안을 들이밀었는데, 야,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고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너네들이 이걸 해결을 해라 라는 부분들인 건데, 하루가 지나고 나서 리플이 뭐라 그랬냐면, 반소를 처리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해당 챕터를 마무리하는 의지를 시사합니다. 복잡하죠? 그건 뭐냐면, 리플 측에서는 항소를 뭐 했다? 철회를 했어요. 리플은 이미 2심 재판을 포기한 겁니다. 그래서 1,700억짜리 벌금을 내겠다. 1,700억. 원화 기준으로 1,700억 정도 돼요. 그냥 벌금 내고 말지. 이렇게 처리가 된 부분인 거고, 아직까진 SEC 측에서는 항소를 처리를 했느냐? 아직 안 했어요. 철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이런 부분인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이거를 벌금을 1,700억을 내고 얘를 항소를 포기했느냐? 재판을 포기했잖아요. 그죠? 벌금을 깎을 생각을 안 하고. 왜 그러냐면, 이 리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ETF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소송에 관해서 일단 빨리 마무리 짓고 1,700억 포기하자. 왜 1,700억 포기해? 소송 끝나고 나서 ETF 나오잖아요. 1,700억짜리는요. 리플이 0.5%만 올라오더라도 이 1,700억은 회복이 돼요. 리플랩스 계정에 엄청나게 많은 자금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0.5%만 올리면 되는데 이 소송 1,700억짜리 무슨 소용이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송에 대해서 빨리 포기를 하게 된 거고, 이제 SEC만 포기의 뉴스만 기다리면 우리는 다 게임 끝난다. 자, 그래서 그거보다 먼저 치고 나가고 있는 분들 보면,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스테이킹 서비스까지 해당되는 ETF를 결국엔 1,200만 달러를 달성을 했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솔라나도 현물 ETF가 벌써 승인되고 거래가 시작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솔라나한테 뒤처지면 안 되는데, 우리 리플이 사실상 솔라나보다 시가총액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리플은 10월달까지 진짜 열심히 달려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스테이킹 서비스는 뭐냐면, 은행에다 돈을 맡겨요. 우리 정기예금 맡겨봤죠. 정기예금처럼 맡겨놓으면 이자를 지급받는 거야. 자, 거기서 플러스 돼서 만약에 이 솔라나가 결국에 펀드를 들어놨어요. 그럼 솔라나 가격 올라가면 거기서 1차적으로 돈을 버는 거고, 2차적으로 스테이킹, 정기예금 이자를 또 추가적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요 서비스, 이 ETF 자체를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가 승인을 해준 거예요. 승인해주고 나서 지금 현재 1,200만 달러의 자금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ETF에 대한 부분들은 대표적으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돈이 들어오고 있는지 혹시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나요? ETF 자금들이 들어오는 부분이 그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 주황 색깔, 이 색깔이 비트코인이고 파란 색깔은 이더리움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제 같은 경우도 보면은 얼마나 많이 들어왔어요. 자, 막대기 보이시죠? 노란색 막대기와 파란색 막대기가 위로, 자, 0보다 위로 올라왔다는 건 자금이 들어왔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지금 최근에 한 달 정도만 보시더라도 엄청난 자금들이 들어왔어요. 물론 이틀, 3일 정도는 잠깐 빠진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걸 메꿀 만한 엄청난 자금들이 플러스로 유입이 되고 있다. 자, 돈들이 들어오면, 자, 돈이 들어왔어. 내 잔고에 돈이 들어왔어요. 그럼 뭐예요? 매수가 당연히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시장은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소송에 관해서는 일단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있는 부분인 거고, 일단 ETF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 호재성 뉴스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SEC가 그레이스케일의 XRP를 포함된 현물 암호화폐 ETF를 승인했다는 뉴스가 나왔었고, 근데 이거는 약간 보류를 하긴 했어요. 한번 보류를 하긴 했었지만 이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 일단 완전히 처리가 된 건 아니다. 거부를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그레이스케일의 상품 안에서 뭐뭐뭐가 들어가 있느냐. 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일단 들어가 있어요. 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포함해서 솔라나, 에이다, XRP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XRP는 현재 이게 소송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일단은 1차적으로 승인을 했었다라는 거. 지금은 당연히 보류 중이지만 승인을 했었다라는 건 이제는 단독적인 상품, 자, 이거를 전체적인 포함한 상품이 아닌 단독 ETF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제는 1차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많은 기대를 해볼 만한 부분인 거고, 이것도 보류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뭐 일주일 안에, 열흘 안에 저는 이건 다시 재승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ETF에 대한 부분들, 방금 말씀드렸던 단독 ETF에 대한 부분인 거죠. 자, 일단 그레이스케일에 대한 부분들은 방금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 거고, 그래서 그레이스케일과 프랭클린 템플턴이 포함한 여러 제안이 SEC의 검토를 받고 있다. 어떤 게? 현물 ETF, XRP 전용이죠. XRP만 거래가 될 수 있는 ETF 상품들을 검토를 하고 있다. 자, 그 부분은 가장 유력한 날짜로서는 10월달 규제 마감일 이전인데요. 현지 시간 기준으로 10월 17일입니다.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하면 18일 새벽이 되겠죠. 새벽 5시 때, 5시에서 6시 정도를 이렇게 예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런 좋은 뉴스들은 바로바로 빵빵 터지는 뉴스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트레이딩적인 관점에서 단기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장기 투자자분들도 잘 보셔야 되는 중요한 지점에 와 있는데, 자, 그걸 일단 업비트에서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XRP 리플의 일봉 차트입니다. 제가 어제 선을 그어드렸었는데요. 이거는 일봉 기준에 90선을 보세요. 네, 그러면 90선이면 90일 동안의 평균 값을 뜻하죠. 하나의 계절이라고 볼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기존에 부딪히고 내려갔던 그 라인들을 잘 보세요. 자, 여기서 부딪혔죠. 여기서 부딪혔어요. 자, 전부 다 6월달이에요. 그런데 요번에 어제 날짜로 부딪히고 내려왔던 라인, 여기요. 빨간 색깔 라인, 90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분 부딪히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절반이나 3분의 1만 일단 매도하자. 다시 내려오면 파란선 근처에서 다시 사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3,000원 근처까지는 내려온다.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 거고, 자, 어때요? 내려왔죠. 자, 1시간봉 이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완벽한 돌파 라인을 펼쳐주지 못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4시간봉 보면 아직 좀 더 자리가 보이죠. 저라면 3,000원 위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XRP 리플의 차트를 또 이렇게도 볼게요. 1시간봉인데요. 일단 해외 마켓을 기준으로 봐야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환율이라든지 그 다음에 김치 프리미엄의 변동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세계 1위의 자산, 어디서 운영되고 있어요? 바이낸스에서 거래가 주로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일단은 1차적으로는 괜찮아 보인다. 자, 녹색깔 이평선 2.19달러 근처입니다. 현재가 기준에 2.19달러. 현재 시간이 새벽 5시를 앞두고 있어요. 새벽 5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 건데, 자, 이거는 좀 시계를 좀 보여드려야겠죠. 자, 7월 5일 토요일이고요. 현재는 잠시만요. 네, 4시 39분 지나고 있어요. 5시 조금 넘으면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기준점은 녹색선 왔을 때 2.19달러 정도면 일단 1차적으로 한번 들어가봐도 괜찮다. 다 들어가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자, 바닥 구간에서 1차 예상되는 라인 요 정도인데, 뭐 지금 단가보다는 당연히 내려가야겠죠. 3,000원 밑으로. 제가 예상하는 건 뭐 2,980원 정도, 요 정도 라인을 일단 예상을 해볼 수 있어요. 2,980원이나 3,000원 사이, 이 정도 구름대 안에는 한번 터치하고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완벽한 자리를 그려가려면 얘는 3,140원까지 올려놔요. 3140 정도가 기준점이 될 거예요. 거의 이 정도, 요 근처 가격이. 근데 요거를 완전히 돌파하고 나서 이 빨간 선이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러면 돌파하죠. 눌러주는 라인이 여기에 나오고요. 그럼 이 눌러줄 때 매수해도 리플은 늦지 않는다.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 겁니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중장기적으로야 뭐 좀 길게 보시게 되면 뭐 8월달 뭐 이렇게 보면 뭐 3,700원 근처까지도, 이 정고점까지는 충분히 돌파 나오겠죠. 그리고 그 이후로 뭐 ETF라든지 뭐 무역 전쟁에 대한 부분들 이슈가 되면서 얼마나 더 호재성 뉴스가 빵빵 터져 나오느냐에 따라서 더욱더 강한 상승 사이클을 그려가게 될 겁니다. 자, 일단 리플은 관망의 위주로 좀 볼 거고, 매수는 3,000원 밑으로 뭐 천천히 접근해 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비트와 이더도 같이 한번 안내를 드렸었죠.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은 1억 5천을 좀 찍었었나요? 안 됐네요. 1억 4,970만원까지만 딱 터치를 했어요. 업비트 기준에. 그래서 일단은 최근에 찍어줬었던 그 고점 라인들은 딱 터치를 했는데, 여기까지, 자, 6월 초에 찍어줬던 그 가격까지는 터치 못했습니다. 1억 5천 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보면 이렇단 말이에요. 제가 1차, 2차 라인을 적어드렸었죠. 그래서 뚫고 나가고 나서 이 첫 번째 아래쪽에 있는 노란 빗각을 안착을 해야 된다.
안착을 못하면 녹색선까지 떨어진다고 이야기 드렸던 거예요. 자, 안착을 못했죠. 그럼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다시 한번 터치하고 올라와줘, 눌러줘, 그럼 여기서 매수해도 돼요. 지금 단가보다는 물론 높아질 수도 있어요. 빨리 올라왔을 때. 뭐 늦게 올라오면 지금보다 더 낮은 가격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지금 가격보다는 더 높은 가격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안착을 하고 나서 그때 들어가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 보면 현재 단기적으로는 받아주는 라인입니다. 그래서 어제 영상에서 제 코인거래소 채널에 올려드렸던 영상에서 보면 여러분 잠시만요. 혹시 따봉 버튼 눌러주셨나요? 구독과 전체 알림 설정 눌러주셨나요? 네, 다 눌러주시고요. 이더리움을 어제 설명을 드렸어요. 352만원이었고요. 어제 시간이 새벽 5시에 제가 영상을 찍었네요. 근데 비싸다. 얼마의 매수 사인 나갔을까요? 한번 볼게요. 지금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이더리움에 들어갈 필요 없어요. 그러면 350만원 밑으로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죠. 그럼 제가 예상하는 라인은 얼마냐면 이더리움 기준으로는 345만원 정도면 매수해도 된다. 345보다 아래, 네, 345만원보다 더 아래 구간을 이야기 드렸던 부분인 거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 현재 흐름을 보시면 현재 340만원이죠. 그러면 이 가격이 왔어요. 그러면 1차적으로만, 자, 340만원 1차로만 들어가져라. 자, 그래서 일단 이더리움 같은 경우 얼마까지 보고 있느냐, 뭐 길게 설명드릴 필요 있나요? 수익률은 한 50%, 60% 정도를 좀 바라보고 있어요. 이 정도까지 가면 58% 정도 나와요. 이 중간값만 가면. 그죠? 근데 내가 자신이 없고 지금까지 돈 잃는 거 정말 힘들어. 알트코인들 매매하는데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뭐 비트코인보다 못한 수익들 많이 가져갔을 거예요. 비트코인은 사실상 작년부터 해서 80%짜리 수익 나왔죠. 여러분 혹시 작년에 시작하신 분들 기준에 12월이고 11월이고 시작한 분들 기준에 비트코인보다 못한 수익들 수두룩하죠. 마이너스 나고 있는 사람들 수두룩하죠. 비트코인은 하다못해 4월달 대비해서도 30% 올랐어요. 여러분 30% 이상 수익 나왔나요? 이번 연도에? 안 나왔잖아요. 안 나온 분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물론 제 영상을 시청을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의 장고는 다를 거지만 다르죠. 그래도 근데 영상대로 100% 따라하기가 힘들 거예요. 근데 영상으로서도 많은 정보들을 드리고는 있지만 좀 그 한계치에 달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도 영상에서 보면 어제 종목들 몇 가지 또 말씀을 드렸어요. 코박 토큰이었죠. 4시간 봉상에서 빨간선 받아주니까 일단은 매수 들어가자라고 안내를 드렸던 거고, 코박 토큰도 어제는 수익 좀 괜찮게 챙겨 가셨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때 가격이 900원까지입니다. 900원까지 제가 매수를 드렸던 거고, 자, 이거 재생 한번 해볼게요. 자, 최대 900원까지만이라고 써있죠. 볼게요. 900원까지만 매수 드리겠고, 빨간 색깔 이평선 깨지면 손절. 네. 그래서 이게 오전 5시에 찍었죠. 그러면 5시 반경에 올라갔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코박 토큰 같은 경우에 매매를 하셨다. 자, 현재는 지금 쫙 빠지긴 했죠. 근데 제가 영상에서 추천 나갔던 게 4시간 봉상에서 여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좀 디테일하게 1시간 봉으로 볼게요. 제가 추천 나갔던 시간이 여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충분히 매수되죠? 자, 900원대는 충분히 매수할 수 있었다. 그러면 어제 오전 9시경 13.5%까지 올라옵니다. 제가 일단은 5.6% 올라올 때 일단은 절반 매도했어요. 절반 매도하자. 이해되시죠? 이 절반 매도하고 최고점까지, 자, 전고점이잖아요. 딱 여기잖아요. 전고점 가면 또 절반 매도하자, 이런 말씀 드렸던 거. 그러면 5.6%하고 13.5% 평균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익 가져갈 수 있는 금액대가 거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얼마나 될까요? 5% 그리고 13% 더해보세요. 18% 나누기 2 하면 여러분들이 그 잠깐 4시간 동안 수익 가져갈 수 있는 거 9%라는 겁니다. 뭐 최대치까지는 13% 나오는 거고. 코박으로 수익 보신 분들 계시면요,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코박 몇 프로 보셨냐? 자, 9%면 9%. 반드시 적어주세요. 적어주셔야 저도 힘이 나겠죠. 여러분들이 돈 벌었다는 소식 들리면 진짜 기뻐요. 아, 내가 무료로 추천해서 수익을 보셨구나라고. 그게 정말 기쁜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댓글창에 반드시 적어주세요. 나머지 이제는 그 구간들 4시간 봉, 파라선 여기서 종료됐어요. 그러면 더 이상 들어갈 필요 없겠죠. 그죠? 코박은 지금 이제는 지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히포 프로토콜도 보고 계시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차트 진짜 이쁘게 잘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 추천 종목으로 나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히포. 제가 원래는 여기서 한 번은 좀 수익을 만들었던 게 히포긴 합니다. 그런데 요번에 놓치셨던 분들 오늘 날짜 전 기회가 왔다고 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히포 같은 종목들이요. 1시간봉 보세요. 진짜 차트 이쁘게 만들거든요. 보면 제가 이거 교육용 자료도 한번 올려드렸던 자료긴 해요. 자, 이렇게 뚫고 올라가요. 뚫을 때 사는 게 아니라 눌러줄 때 사라고 말씀드렸죠. 파란 색깔 이평선 깨졌나요? 안 깨졌죠. 안 깨졌어요. 안 깨고 딱 올라갑니다. 이때 사는 거 아니야. 이때 놓칠 수 있어요. 왜? 아직까지 확실한 구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자, 저점을 이렇게 내려갑니다. 자, 조정 구간이 나왔어요. 조정 나올 때, 하락을 할 때 거래량을 줄이는 걸 사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거고, 자, 파란선 기준점 잡아서, 자, 파란선이 손절가 잡고, 자, 파란선 매수했어요. 히포 프로토콜 어때요? 자, 56원 구간 왔단 말이에요. 56원 구간 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수익 봐야지. 돈 이빠이 버는 거야, 그냥. 그죠? 그래서 일단 1시간 봉에서 돈 다 벌고 다시 내려왔어. 그러면 이제 차트 볼 거 없네요. 빨간 선 봐야 되네요. 빨간 선은 받았던 라인이 없어요. 그러면 4시간 봉 또 보는 거야. 잠깐만. 이거 고래가 어제 설명했던 그거랑 똑같네. 패턴이 똑같네요. 맞아요. 자, 여기서는 일단 받아준 게 없다. 이거 1시간 봉에서 끝났던 라인인 거고, 자, 요번에 4시간 봉상에서 저점을 내려오고 있어요. 거래량 줄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손절가 얼마 잡아야 돼요? 손절가? 파란 색깔 이평선 잡으면 되겠죠. 파란 색깔 이평선 잡고 대응을 하시면 돼요. 현재가 기준에 파란 선은 61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얼마까지 들어가요? 62원까지 매수해도 돼요. 62원 밑으로. 62원 이하 가격으로 매수하면 된다. 이하라는 단어 알고 계시죠? 이하라는 단어조차도 모르면 매매하지 마세요. 이건 사람의 국민학교만 나와도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하라는 건. 산수 더하기 빼기 할 줄 알면 이하라는 단어 알 겁니다. 자, 그래서 62원까지는 매수를 진행해보던 거고, 만약에 조금 폭넓게 잡아서 60.7원 정도 될 거예요. 근데 파란선 그냥 잡으면 돼요. 그 금액대를 깬다. 뒤도 돌아보면 안 돼요. 무조건 매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까지 보고 있느냐라는 부분들은 제 텔레그램 통해서 추가적인 사인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뭐 퍼치뱅기 같은 이런 수익들 다 블라스트까지 다 포함해서 수익 많이 나셨을 거예요. 블라스트도 어제 9% 정도 챙겨갔던 거고, 블라스트도 수익 보신 분 계시면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몇 프로씩 보셨는지, 종목 이름하고 같이.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블라스트도 이렇게 많은 급등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추천 종목으로서는 히포 프로토콜 드릴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상 보셨는데 62원 위로 올라와 있다. 매수하지 마세요. 매수하지 마시고 제가 텔레그램 통해서 따로 별도로 안내를 드릴 겁니다. 자, 여기 8,200명 있는 코인부자 채널에선 추천이 나가진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코인부자 채널 8,200명짜리는 뉴스만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사실, 별도로 여러분이 추가적으로 수익을 보실 분들은 영상 하단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요. 구독, 전체 알림 설정 눌러주신 분들께만 전달 드릴 겁니다. 자, 영상 하단 더보기란 보시면 무료 고외 함께하기 요 링크만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링크 클릭하시고 여기 단타 종목 추천 있으시죠? 단타 종목 추천 체크하시고 010 그리고 땡땡땡땡 적혀 있습니다. 연락 받으실 번호 적고 제출까지 눌러주면 저는 여러분들께 바뀔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쭉쭉쭉 수익 다 같이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비트코인 캐시 20%, 퍼치뱅기 23% 등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수익 나셨기 때문에 또 댓글도 많이 남겨주셨고요. 어제 추천 나갔던 이렇게 XRP를 팔고 들어갔던 종목이 뭐였어요? 히포 프로토콜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여러분들 잔고 어떻게 됩니까? 6월달 같은 경우에도 310% 만드셨죠? 그렇기 때문에 리플 잠깐 팔고 히포 프로토콜 들어가셔서 수익들 얼마나 났어요? 35%짜리 수익 나고 나서 다시 어떻게 XRP 다시 샀다. 3,065원 팔고 3,060원으로 또 매수해서 또 수익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잔고 이번 달 과연 500% 만들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단타 종목 추천으로서 이 종목 아직 눌러줬어요. 아직까지도 매수 괜찮습니다. 요거 종목 제가 별도로 드릴 거예요. 단타 종목 추천 체크하셔서 남겨주신 분들 다 같이 이 종목 수익으로 한번 만들어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